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 몇 시쯤 됐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울리는 알람 소리.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땡! 회의를 알리는 사무실 종소리.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다 아시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뉴스는 음악을 타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Every morning 울린 삐삐삐삐 소리 귀에 윙윙윙 맴도는 나를 재촉하던 모닝콜 없이 일어나 cheesecake 한입 유리 컵컵컵 한가득 내린 컵커피 한잔 아이스로 할래 아주 여유롭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곤 하품 한번 할것 뒤지게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너머 계절의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매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훌쩍 떠나보는 drive 두 바꿔라도 좋아 뭐든 발길 닿는 대로 지금 떠나보려 해 하루중 세상의 얘길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보려 해 너는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t need the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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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올라가 한쪽이 모든 따라 맘대로 자라는 조그만 이름 모르고 화장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뜬채 잠깐 앉아봐 느려지는 걸음 그림자의 속도를 따라 함께 걷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뒤을 달빛을 따라 돌아오고 싶은 걸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아무 계획이 없어서 완벽한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와 나만의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 또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오는 예쁜 옷 Do it for the weekend Do it for the weekend 맘에 들어오는 걸 더는 망설이긴 싫은 걸 그래도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예로 해도 괜찮으니까 훌쩍 떠나보는 drive 두 바꿔라도 좋아 뭐든 발길 닿는 대로 지금 떠나보려 해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벌써부터 주말이 기다려지는 곡이죠. 태연의 위켄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여러분. 벌써 노벰버 11월이 왔습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아, 여러분은 주말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요즘에 그 골프에 빠져서 주말마다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또 저는 이제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또 시간이 나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가끔은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시간 보낼 때는 넷플땡땡 같은 거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때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일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들어오면요, 힘이 들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이 원래 저의 성격을 나중에 알아챘어요. 네, 그렇게 제가 시끄러운 사람인 줄 모르고, 왜냐면 집에 있으면 조용하니까. 네. 이게 사람이 성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잖아요. 내향적인 분들은 보통 뭐 평일에 학교나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냥 집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또 반면에 외향적인 분들은 주말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가 됐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말을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11월 첫째 주 뉴음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에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요, 바로 뭘까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3번 단풍이었습니다. 땡땡놀이에 들어가는 두 글자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계절 변화로 인해 식물의 잎이 붉은빛이나 누런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재밌는 퀴즈, 아주 쉬운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퀴즈 정답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11월) 첫째 주 한 주의 뉴음타, 오늘의 첫 코너는요, 역시나 고유 우리 또 순삭 뉴스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이세용 기자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 뭐 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해볼까요? 맨날 제가 어떻게 지내셨어? 이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우리 한디는 그러면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아, 이것도 너무 식상하잖아요. 식상한가요? 한 주 동안 저는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뭐 특별한 재밌는 일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요. 슬프게도. 아, 그래요? 뭐 로또를 사셨는데 5,000원이 당첨됐거나. 전혀. 우리 스태프분들은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할 얘기가 너무 없잖아요. 다음 주부터 좀 짜볼까요? 그러니까 좀 짜볼까요? 네. 그러시죠. 다들 뭐 진짜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직장인의 삶입니다. 아, 오히려 또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빠르게 순삭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 산악 바이크족 몰려들자 쑥대밭입니다. 아, 요즘에 네. 그 취미로 산악 바이크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부일보는 지난 23일 포천 창수면 추동리 주민들이 그 주말만 되면은 해당 지역 야산에 모이는 바이크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바이크족들은 추동리 그 야산에 이곳저곳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바이크족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바이크가 지나다니는 자리에 이제 골이 생기면서 살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주민들은요, 바이크족들에게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소음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 산 입구에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놨는데요. 이제 모두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야산이요,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해당 야산은 그 청송 심시 종중 임야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소유주들이 이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주민들이 이제 소유주들한테 이제 연락을 좀 취해보려고 했는데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자체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주민들은요 이미 포천시에 그 진정을 낸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천시는 산주가 직접 나서서 이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예. 그 기술적으로 그 바이크의 소음을 줄인다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뭐 소음 저감 장치 같은 거, 네.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네.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뭐 효과가 있는지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그죠? 예, 주민들께서 빨리 그 산주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문제될 줄 몰랐네요. 예. 아마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산악 바이크를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원래 그 개인 소유주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우리 산주와 꼭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순상 뉴스 두 번째 소식은요.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지역업체 도산 공포입니다. 우리 현디 지금 차 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중고차 이런 거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중고차는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친구가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알아봐 준 적은 있습니다. 그때 네. 뭐 친구분은 차를 구매하셨나요? 실제로? 네, 실제로 중고차 잘 구매했죠. 만족은 하시고요? 네, 그쵸? 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요. 네, 그 아마 한디 친구분처럼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이제 중고차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중고차 당시에 이제 중고차 여러 그 업체를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또 시승도 하고 이제 비교도 하고 이렇게 네. 구입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누군가가 탔던 걸 다시 타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또 이걸 내가 잘 사는 건가 이런 또 찝찝한 기분이 좀 사실 드는 것도 맞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와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 좀 크게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이제 또 대기업 그리고 또 그 차를 이제 생산한 업체가 직접 인증해서 다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파는 거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현대차가 그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지역의 그 중소 중고차 업체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것인데요. 중부일보는 지난 23일 현대가 24일부터 완성차 업체로는 최초로 인증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한다면서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경기 지역의 영세 중고차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게요. 저 같아도 사실 네. 그 만든 곳에서 인증한 차를 네. 살 것 같아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세 업체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중부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그 경기도 중고차 업계는요. 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중고차 매매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중고차 판매 업체의 말에 따르면요. 그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가장 잘 팔리는 그 소위 알짜배기라는 차는 네. 출고 5년 이하 또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의 차량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중고차 거래의 약 40%를 이제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현대차는 이 비중을 10% 정도로 이제 유지하면서 판매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중고차 이제 판매업자 지금 기존의 판매업자들은
판매업체 그 누구도 이제 현대차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그 현대차가 지금 소위 알짜배기 차라고 하는 이런 차량의 그 판매 거래량을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면 개인 판매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존의 판매업체 입장에서 보면 네. 확실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요, 그 현대차가 시장에 들어오면 중고차 시장이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그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고차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 자동차 등록 통계 서비스 카이주에 따르면요, 올해 1월에서 9월 국내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190만 200여 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고 합니다. 9월 거래만 봐도 8월보다 12%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고차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현대차까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시창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수원지부 사무국장은요, 지역의 영세한 중고차 업체들은 그 자본을 들여서 연구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다면서요. 체계적인 판매 시스템을 이제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이 현대차와 경쟁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 맞는 말이네요. 네. 앞서서 이세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제 주위를 봐도 그 중고차를 구매할 때 네. 제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맞아요. 모르고 사는 네.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계기로 영세업체들도 판매할 때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마지막 뉴스는요, 수도권 역차별 경기도 의료입니다. 그 중부일보는 지난 25일부터 3회에 걸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의료 현실을 이제 지적하는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의대 선발 인원 증원과 또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즘 이게 정말 문제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보도를 좀 기반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도에서 먼저 지적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경기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및 또 일반 종합병원의 수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은 5곳으로 성남의 분당 서울대병원, 수원의 아주대병원, 안양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네? 안산의 고려대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부천의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 인구 1,000만이 붕괴된 그 서울에 14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상급 종합병원 수가 적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 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을 뜻합니다. 또 제가 지금 나열한 도내 상급 종합병원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마저도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경기 북부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보니까 북부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의정부 쪽이라든지 경기도 구리 이쪽은 진짜 하나도 네, 없네요. 지금 전혀 없고, 네, 그런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일반 종합병원의 통계도 약간 비슷한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일반 종합병원의 수를 살펴보니 그 성남에 7곳, 수원과 부천, 고양시에는 6곳의 일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있는 경기 지역은 31개 시군 중 12개 지역에 불과했고요. 일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도 9곳이나 있었습니다. 병원이 적으니까 네. 아무래도 의사 수는 또 적고 네. 병상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요, 서울시에는 33,570명의 의사가 있고, 또 경기도에는 24,507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병상수도 서울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301개의 병상이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10만 명당 143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14병상과 비교해도 한참 적은 수치입니다. 엄청 부족하네요. 네,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따지니까 더 네.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 또 거기서 일할 의사들도 데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요즘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법, 증진 방법이 뭐 이렇게 좀 해결 방법이 될까요? 그 중부일보는 그래서 2회차 보도에서 바로 이러한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을 늘려 한다는 것에는 이제 경기도 의료계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경기도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위치한 의대는 총 3곳뿐입니다. 네. 이마저도 의대 정원은 40명으로 좀 묶여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반면 서울에는 8개 의대가 있으며 총 정원은 826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인구수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올해 7월 기준 서울시의 인구는 941만 명. 경기도는 1,362만 명이라고 하는데 보도에서는 이 수치가 경기도의 의사 양성 수준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게 수치로 보니까 네. 진짜 더 적다고 느껴지네요. 아, 그 수치도 사실 수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사가 적다라는 건.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는데요. 신현영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서울 외 지역 암 환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 진료 현황에 따르면요. 2020년 경기도 지역의 암 환자 46만 8,241명 중 43.6%가 서울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를 봐도 매년 암 환자의 40% 이상이 서울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통계만 봐도 그 경기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플 때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다른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경기도의 인구도 훨씬 많잖아요. 네. 그에 걸맞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종합병원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세영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종현이 부릅니다. 멍하니 있어. 그저 멍하니 있어 가끔씩 난 혼자 있고 싶어 텅 빈 내 방 침대 누운 채 아무 생각하기 싫어 에이, 가끔씩 난 숨막히게 저러는 것 모두 전부 미룬 채 조용히 있고 싶어 Oh no 찾아와준 빗소리 토닥토닥 창문을 두드려도 난 열어주지 않을래 난 가만히 있을게 에어컨 틀고 이불도 덮을 거야 사지도 부릴래 너는 여유로울 때 뭐해 나는 그저 멍하니 있어 맘이 피곤할 땐 뭐해 나는 그저 멍하니 있어 Oh baby 네. 종현의 멍하니 있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아이디 라이언89님께서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남자분이셔서 목소리를 좀 남자로 변조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힘드네요.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모든 게 다 꼬인 날. 알람 소리 못 듣고 30분 늦게 일어나서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준비했는데 셔츠엔 김치국물, 넥타이는 삐뚤빼뚤. 거기다 오늘따라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건지. 설상가상으로 오전 회의가 있었는데요. 결국 못 들어가서 부장님한테 된통 깨지고 갑자기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야근까지 했답니다. 너무 과장나나요? 네. 퇴근하고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힘들어서 한동안 멍 때리고 앉아 있었어요. 내일은 부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종현의 멍하니 있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사연자분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리 오세요. 한디가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드릴게요. 네. 근데 꼭 이런 날이 있어요. 그죠?
그날따라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잘하려고 하면 꼬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좋거나 힘든 일은요, 최대한 빨리 훌훌 털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뭐 갖고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내일은 분명 좋은 일로 가득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하쿠나 마타타.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자기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힘드시다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뭐든 좋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사연 보내주세요. 뉴음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쿠나 마타타.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서 노래를 신청하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이번 코너는 여행 전문가 유승혜 작가님과 경기 지역에 가볼 만한 명소들을 알아보는 코너죠. 유승혜의 알쓸트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유승혜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유승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뭐 최근에 갔다 온 여행지 혹시 있으실까요? 어디 여행 다녀오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단풍 명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도 좀 많이 좀 걷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실 오늘도 소개할 곳들 중에 포함이 되는 곳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DMZ 평화의 길 걷기라는 데 좀 참여를 해가지고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 예, 또 마음의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평화도 염원해보고 저 멀리 북녘땅도 바라보고 이러고 왔습니다. 와, 네. 뜻깊은 또 여행을 다녀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프로 여행 작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실 만한 여행 컨셉을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요? 네네네. 테마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요새 날씨가 좋아서 뭐 어딜 가도 좋기는 한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좀 내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코스를 못 짜겠고, 또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스도 내가 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운전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그쵸. 또 고령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여행을 하고 싶은데 몸이 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런 분들도 그쵸. 계실 거고, 이런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여행 테마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뭐죠? 바로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시티 투어 버스요? 잠깐만, 서울 시티 투어 버스는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있어요. 오.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시티 투어 버스가 와.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네, 몰랐어요.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가, 이거는 몰라서 못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네. 일단 경기도 지역이 이렇게 시티 투어를 탈 만큼의 이제 관광지로 주목받는 곳이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수도권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티 투어 버스 하면 서울 가서 타지? 맞아요. 경기도에서 탈 데가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이 경기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네. 보통 두 가지 코스로 운영을 해요. 네. 이제 하나는 버스에 해설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오. 이제 해설을 해 주시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같이 하는 시티 투어 버스가 네네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설사 없이 이 시티 투어 버스가 일반 버스처럼 그 지역 내에 유명 관광 명소를 이렇게 도는 순환형 버스가 있어요. 우와, 좋다. 네. 그러면은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해설사 설명 들으면서 하루 종일 동행하는 버스로 이제 여행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해설사형을 택하시면 되고, 또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고 원하지 않는 데는 그냥 패스하고 싶고
있고 이런 분들은 그 순환형을 타시는 게 훨씬 그러네요. 낫겠죠. 조금 더 자유로운 네.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환 버스 타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내가 고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곳은 어떤 뭐 시는 이제 순환형을 운행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시구는 또 이런 해설사형 버스만 운행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에도 시티투어 버스가 있었어라는 지역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어떤 도시인가요? 일단 경기도 내에 이제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보면 제가 다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는데 어림잡아 20곳이 넘은 곳에서 꽤 이 시티투어 많구나. 버스를 그래서 매일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주말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평택의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평택 시티 투어 버스라. 사실 평택은 뭐 그렇게 유명한 관광 도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평택하면 뭐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군부대, 그렇죠. 미군 네. 부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이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삼성 반도체가 그쵸, 지금 지어지고 그쵸.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평택이 관광 도시야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가을이니까 저는 이제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바람이 불어오는 날판에 너랑 피어있는 하늘. 맞아요. 그 노래 아시죠? 네. 요게 진짜 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동요 1등으로 자주 뽑히는 이 노을이라는 동요예요. 아, 맞다. 이거 제목이 노을이다. 네네네. 요 노을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노래를 지으신 선생님이 이 평택에 이제 안성천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멀리 지금은 미군 부대가 있는 대추리 쪽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런 이제 또 가을에 나름 어울리는 또 도시가 평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은 뭐 미군 부대 말고는 딱히 볼 게 있나 싶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일단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평택 지금 뭐 노을 정도? 지금 노을 정도. 아니 뭐 얼마나 더 괜찮은 곳이 있는지 좀 제가 조금 더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시죠? 예. 아직까지는 뭐 글쎄요. 특별한 거 잘. 그래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시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시티투어 버스는 주말에만 운행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을 하고 이 평택역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네. 이 버스가 일단은 이용료는 10,000원이고요. 네. 이 해설사가 동행하는 이제 해설사형 시티투어 버스예요. 그래서 이 해설사님이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 평택 명소 곳곳을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 10,000원으로 이 반나절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6시간이나 또 네. 그렇게 많이 점심 식사를 제공을 또 해줍니다. 10,000원에요? 10,000원에. 정말 10,000원의 행복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새는 한 끼 먹는데도 10,000원 그냥 들어가잖아요. 밥이랑 김치만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무려 한식 뷔페를 데려가신다고요. 세상에나 그것만 해도 7,000~8,000원이잖아요. 요 밥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제가 갔을 때는 한식 뷔페를 데려가 주셨는데 그 집에서 와. 되게 유명한 기사식당. 예. 기사식당이 진짜 맛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 평택이 또 쌀 생산지로도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쌀을 이제 주로 한 이 평택 쌀을 이제 가지고 만든 그 식당으로 가서 이제 오. 쌀면 아니면은 이제 평택쌀로 지은 밥과 이제 곰탕 뭐 이런 식으로 어머. 평택쌀로 이제 만든 음식을 점심으로 주는 네. 제대로 된 또 관광 코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밥을 준다는 게 저는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진짜 큰 메리트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평택 시티 투어 버스가 코스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역사 관광 코스가 있고 또 이제 바다 쪽으로 가는 바다 코스가 있고 문화예술 이제 지역 쪽으로 가는 문화예술 코스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가 되게 다양하고요. 코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코스를 이 지금 평택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이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그 코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만약에 이렇게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평택을 구경하면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제대로 된 관광 도시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버스를 타면. 네. 그래서 저도 이 평택의 진면목을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면서 새삼 느꼈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네. 평택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교통의 요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기가 쉽겠어요. 네, 평택역은 기차도 지나가고 지하철, 전철도 그러니까요. 1호선이 다니니까요. 평택역까지 오시기도 편하고요. 또 다 끝나면 평택역에 다시 내려주니까 다시 집에 가기도 편하시고. 괜찮네요. 그럼 네. 서울권에 있으신 분들도 사실 평택역 그 KTX 타면 금방이니까. 네, 평택역에서 KTX가 서지는 않고요. 아, 안 서구나. KTX로 오신다면 이제 수원이나 아니면 천안 아산에서 내리신 기차요. 다음에 기차역 예, 있잖아요. 환승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네. 어쨌든 접근성이 굉장히 쉽다. 그렇죠. 라는 장점이 네. 있네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게 단돈 10,000원에 밥도 챙겨주시고 6시간이나 투어하고 네. 또 같이 해설사분도 동행한다는 점이 네.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첫 번째 평택 시티 투어 버스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투어는 어딜까요? 자, 이제 대도시 인천으로 가봅니다. 아, 인천. 네,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서 이제 인천으로 가는데 인천은 이제 도시 규모가 크고 네. 바다와 접해 있다 보니까 시티 투어 버스도 서울만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도 되게 많을 뿐더러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이 지붕 없는 2층 버스가 인천에 다닙니다. 어머, 약간 런던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 예, 런던처럼 2층 버스인데 지붕까지 없으니까 이걸 타면 완전 오픈카. 네. 와, 내가 오픈카는 살 수는 없지만, 그죠? 오픈카를 대리만족할 수 있는 투어네요, 그죠? 그렇죠.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설사형 버스도 제가 알기로는 있긴 한데 여기는 주로 운영되는 게 순환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버스가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명소들을 돌면 이제 방문객이 알아서 버스를 이제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 인천 항구 쪽에 조금 더 있고 싶은데 하면 이제 다음 버스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버스가 네. 어쨌든 스케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표에 그 시간을 잘 보시고 다음 버스 놓치면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뭐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뚜벅이족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너무 좋죠. 투어 버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전 10시부터 1시간 단위로 하루에 한 7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네. 보통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제 바다 노선이에요. 인천하면 바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왕산 마리나, 의왕리 해수욕장, 아트센터 인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 해변도로를 달리는 바다 노선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은 이게 많이는 안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외국인 분들은 이제 서울 시티 투어 버스는 이제 너무 잘 이용을 하시는데 네. 인천은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예. 네. 예. 그리고 이 바다 노선뿐만 아니라 인천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아, 그쵸. 네, 신포 국제시장 또 유명하고요. 아, 거기 신포 예. 닭강정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노선은 또 레트로 노선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예, 인천 항부터 신포 국제시장, 달동네박물관, 화평동 냉면거리, 차이나타운까지 1시간 45분 정도 도는 코스인데 오. 요 1시간 45분이 한 바퀴 돌았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걸 그냥 버스를 타시고 그냥 내내 앉아 계시면 1시간 45분인 거고요. 네. 이제 중간중간에 내려서 예, 밥도 먹고 구경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융통성 예, 있게. 그렇죠. 그쵸. 그렇게 그래서 또. 계획을 잡고 이제 이 버스 순환 버스를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웬만한 인천의 그런 핫플레이스는 다 들리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노선을 추천해 드리는 게 바다를 보면서 이 지붕 없는 2층 버스 탔을 때 그 쾌감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좀 입이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예, 지금 좀 이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 지금 빨리 타세요. 지금이 예, 적기입니다. 예. 지금 가을바람 맞으면서 타기에 딱 좋지 않나. 겨울은 조금 위험해서 입이 춥다.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그러면 2층 안 올라가시고 안 올라가면 돼. 1층에서 예, 같이 창밖 풍경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도 되죠. 예. 자, 그러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요금은? 이게 10,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요. 저렴하네요. 그렇죠. 코스에 따라 좀 다른데 바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레트로 노선 같은 경우 5,000원입니다. 아, 부담스럽지 네. 않은 가격이라 사실 택시 타고 이런 데 다 들리려면 훨씬 더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티투어 버스로 이 많은 곳에 다 가는데 10,000원에 된다?
완전 이득인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네. 좋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통해서 코스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인천 시티투어 버스도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요?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근처에 강화도까지 도는 코스가 많아서 와, 근데 사실 강화도 가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네, 대중교통으로는 어렵죠. 어휴, 상상도 강화도. 못하는데. 네. 아, 이거 타면 강화도를 갈 수가 있겠구나. 네. 강화도 성무도 코스가 또 있거든요.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이 인천 가셔서 가신 김에 또 섬 돌아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돌아보시는 거 좋고 무엇보다 좋은 게 여기는 진짜 코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내 취향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코스가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바다 노선이나 레트로 노선 말씀드렸고 또 예술 코스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 시티 들러서 그 현대 미술 작가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또 있고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강화 역사 코스랑 강화 힐링 코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 코스 같은 경우엔 여기가 이제 그 근대에 이제 막 그 외척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이제 그래서 뭐 돈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강화도에 포대가 있고 막 이제 많잖아요. 역사 맞아요. 그 저기가 막 피난도 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강화도에서.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이라든지 이제 그 주변 포대라든지 이런 돈대 이런 데를 해설사 설명도 들으면서 돌 수 있는 이제 역사 코스가 있고요. 힐링 코스는 이제 강화도에 이제 숲이랑 절 이런 데 들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사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코스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내가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거는 코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취향껏 선택하셔서 코스를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강화 숲을 볼 거야 하면은 그죠? 강화 힐링 코스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쵸. 아니면 네. 강화의 역사를 알고 싶어 하면 강화 역사 코스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예술 감성으로 가볼까? 예술 코스 가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다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천 가셨다 하면 이제 강화도 아니면 이제 바다 투어 버스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시티 투어 버스 여행 도시 어딜까요? 자, 다음 가실 곳은 파주입니다. 예, 파주 시티 투어 버스. 사실은 파주도 볼 게 많죠. 뭐 파주 출판단지도 그쵸. 있고, 파주 또 이제 DMZ가 헤이리 가까워서 마을. 헤이리 마을, 그렇죠. 헤이리 마을도 좋고. 파주도 곳곳에 볼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1박 2일 시티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1박 2일이요? 네. 우와. 이 시티 투어 버스가 파주에 1박 2일도 있고 이제 요일마다 다르게 또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실 수도 있는데 저도 시티 투어 버스인데 어떻게 1박 2일이 있지? 하고 신기해서 네. 좀 찾아보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1박 2일이면? 네, 일단 1박 2일 가기 전에 정기 코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제 여기가 화요일 날에는 이 황포 돛배 타시고 가막산 출렁다리 걸어보실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네. 수요일에는 이제 임진각 관광지, 그러니까 이제 북녘땅을 앞에 두고 뭐 소위 안보 관광이라고 하죠. 네. 그걸 하고요. 목요일은 이제 마장호수 출렁다리. 아, 여기 여기도 가봤죠. 네. 여기도 핫플레이스죠. 여기도 네. 예쁜 카페가 참 맞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파주 출판 도시랑 황희 유적지 돌아보는 게 있고요. 토요일에는 오르산 통일전망대와 막골, 일요일은 이제 율곡 수목원과 이 유적지를 돌아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요일별로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좋은 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파주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볼 게 많구나라는 걸 저는 새삼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스는 요일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 해설사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1박 2일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숙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숙박비가 또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그 숙박지도 이 파주시에서 이제 잘 선택을 한 곳이어서 뭐 그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재밌겠다. 아니, 왜냐면, 1박 2일 코스는 진짜 어디 수학여행 가는 느낌으로, 소풍 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사실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좀 이렇게 풍족치 못한 우리 대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아가지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1박 2일 코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도 좋고, 아이를 둔 가족 단위도 좋고. 괜찮네요. 예.
그래서 가시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알차게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네. 좀 더 가성비 좋게. 그렇죠. 사실 4인 가족이 파주 여행을 간다? 숙박비랑 뭐 다 포함하면 그 교통비랑 그죠? 기름값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꽤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훨씬 더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그 파주에 지금 이제 요일별로 다 세분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 세분화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도 딱 알찬 곳들만 정말 핵심 명소들만 골라서 1박 2일 동안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파주를 좀 잘 아는데 지금 딱 얘기만 몇 개 들어도 여기는 진짜 무조건 가봐야 되는 곳만 딱딱 집어놨네요. 네, 완전. 네. 그리고 오. 이제 뭐 요새 또 파주 하면 감악산 출렁다리 많이 가시잖아요. 그쵸, 많이 그래서 가죠. 출렁다리도 가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막 뜨고 있는 수목원이래요. 율곡 수목원이라는 수목원이 있는데요. 율곡이에 이제 호를 따서 만든 수목원인데 여기 돌아보시고 오르산 통일전망대랑 말씀하신 헤이리 예술마을까지 싹 다 돌아보는 1박 2일 코스가 바로 이 시티 투어에 있습니다. 와, 사실 여기를 다 간다고 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럼요. 근데 운전자가 그 해주시는 거잖아요, 운전을.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네. 편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파주를 좀 제대로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박 2일 시티 투어 버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가 너무 알찬데요? 네. 코스 너무 알차고요. 그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시티 투어 버스는 모두 그 네이버에 검색창에 이제 그 도시 이름이랑 시티 투어 버스 이렇게 같이 놓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홈페이지가 다 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코스 소개가 다 되어 있고요. 거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유승혜 작가님과 함께 시티 투어 버스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진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뭐 맨날 여행 가면 늘 다른 강원도 아니면은 저기 뭐 부산 막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갈 생각만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가까운 경기도 지역 내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시티 투어 버스 여러분들 오늘 이번 기회에 꼭 검색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티 투어 버스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댓글로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 이제 오늘의 신청곡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또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 신청곡은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좋죠. 아, 네. 그럼 시티 투어 버스 딱 타면서 딱 이어폰에 이 잔나비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은 감성이다. 아니면 우리 라디오 들으면서 어차피 저희 라디오에 이 노래가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일석이조로 일석삼조사조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노래를 혹시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네, 가을과 어울리고요. 이어폰 딱 꽂고 버스 차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저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장소에 가면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작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움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빵야 빵야 빵야. 자, 여러분들 오늘 알쓸 트립에서 소개한 여행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관광을 목적으로 정해진 구간을 돌면서 관광객들에게 명소를 소개하는 버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보기 드릴게요. 1번 컨버스, 2번 유니버스, 3번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4번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퀴즈 참여는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11월 2일 유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퀴즈 풀고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추워졌으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받아가세요. 네,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저는 여행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과 더 정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서 더 헤어지기 아쉬워요. 네, 마지막 곡은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곡이죠. 에픽하이의 플라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플라이 훨훨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퀴즈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사연과 노래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 한디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개를 숙일 땐 손을 모아 날개를 펴고 You can fly 눈을 뜨면 맞는 아침 똑같은 방향뿐인 삶의 나침반 만만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쉴 새 없이 신세 타령만 아련한 얘기 주던 가련한 두 발로 화려한 날개를 펴고 You can fly